안녕하십니까. 김태균의 건강공부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그 심장에서 박동을 해서 그런 박동에 의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해당 장기까지 원활하게 공급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혈압이라는 건 혈관에 가하는 압력을 수치화로 나타낸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몸이 약간 혈압이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감지가 되면 해당 장기까지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혈압이 좀 떨어졌다, 레닌 분비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혈중에 안시오텐신오겐이라는 물질을 레닌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안시오텐신 1으로 전환을 시키고요. 안시오텐신 전환 효소에 의해서 안시오텐신 2로, 이 안시오텐신 1은 변화가 되고, 2는 수용체에 의해서 그 알도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변환이 되죠. 안시오텐신 2는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하고, 알도스테론은 항이뇨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이런 혈관에서 이렇게 수축이 되면 아무래도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항이뇨작용이라는 건 이뇨제, 그러니까 몸 밖으로 수분을 내보내는 역할을 막음으로써 혈액이 풍부하게 됩니다. 혈액이 풍부함으로써 혈압을 유지시켜 준다. 요렇게 심장에서 해당 장기까지 원활하게 가기 위한, 혈액이 원활하게 가기 위한 정상적인 혈압이 필요한데, 그런 혈압을 유지시켜 주는 작용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혈압이 어느 순간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원인에 의한 질환에 의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질환을 제거하면 혈압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 본태성 고혈압, 우리가 지금 흔히 앓고 있는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질환에 의한 혈압이 아니라 일단 그냥 증상 자체가 혈압이 높은 거죠. 혈압이 높게 되면 그 심장도 두꺼워지고 신장에서 하는 일도 많다 보니까 신부정 또는 신부전, 이런 어떤 나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혈관이 터진다거나. 그래서 적정한 혈압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고혈압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고혈압 치료를 하려다 보니 이제 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약의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뇨제가 있겠습니다. 이 이뇨제는 그 신장 세뇨관 각 부위의 나트륨의 재흡수를 저해하거나 억제해서 소변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몸의 수분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이뇨제를 드심으로써 수분이 나가고, 그럼 혈액의 양이 줄게 됨으로써 혈압이 낮아진다는 역할을 하게 되죠. 베타 차단제가 있겠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에 저번에 제가 그 심장 박동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그 뇌에서 심장으로 보내는 신경세포에 보면 신경세포의 수용체들이 있는데, 수용체의 그 베타 수용체를 차단시킴으로써 심장 박동을 좀 느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확 작용을 해서 혈관에 의한 혈압이 쫙 차야 되는데, 이걸 약간 조정을 함으로써 혈압을 좀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을 좀 천천히 뛰거나 또는 약하게 함으로써 혈압을 낮춘다라는 게 베타 차단제입니다. 또 하나가 칼슘 통로 차단제, CCB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저번에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심장 박동 원리에 의하면 칼슘은 심장의 수축과 작용하고 마그네슘 심장의 이완에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칼슘의 흡수를 저해시킴으로써 심장 박동을 좀 천천히 뛰거나
좀 느리게 뛰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게 그 칼슘 통로 차단제 C10이라는 거죠. 그 네 번째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혈압이 낮아지면 올리는 작용을 하는 우리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에 보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가 있는데 이걸 억제시킴으로써 안지오텐신 2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걸 방해하는 약이 있고요. 좀 더 강한 게 ARB는 아예 안지오텐신 2가 수용체에 의해서 알도스테론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많은 약사나 의사분들은 이 고혈압 약이 장기간 복용해서 뭐 좋다 안 좋다 뭐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다 이제 허가받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1에서 2로 전환되는 걸 억제시키는 거죠. 그러면 억제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브레드키닌이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호흡기도를 축시켜서 마른 기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마른 기침일 수 있다. 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런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런데 이뇨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내에 혈액이 충분하지 못하면 좀 더 끈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장기로 원활하게 혈액이 가지 못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베타 차단제나 칼슘 통로제 차단제, 그러니까 C10이라고 부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심장의 박동을 인위적으로 약하게 뛰거나 좀 천천히 뛰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몸에서 이것이 적정하게 작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고혈압의 아까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고는 하는데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혈관에 미치는 혈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혈액이 끈끈해졌다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뭐냐면 맑은 혈액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뭔가 점성이 강해서 끈끈해지면 이런 것들이 느리게 가다 보니까 느리면 우리 몸에서는 적정한 혈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심장에서 더 아까 말한 이런 작용에 의해서 혈관도 더 수축하고 하다 보니까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혈관이 어떤 이유에서건 좁아졌을 때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혈관 자체가 딱딱해졌을 때 동맥경화라고 하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혈관 자체도 근육세포입니다. 근육이다 보니까 탄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혈압이 지나가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서 압력이 적어지고 작아지고 또 지나가고 나면 원활하게 이제 탄성력에 의해서 복원이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혈관이 딱딱해지면 같은 혈압이 들어와도 내가 받는 압력이 더 커지겠죠.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뭔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이라고 딱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손쉽게 이런 약들에 의해서 혈압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약에 의해서 그냥 좀 낮춰지다 보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 이런 약들은
정상적인 기전을 끊어서 혈압을 높은 걸 낮춰지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고혈압이라는 건 감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뭐냐?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거죠. 어떤 한 이유에 의해서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관이, 그러니까 심장에서 내보낼 때 해당 장기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원활하게 가지 못하면 우리 몸은 혈압이 떨어졌네, 해당 장기까지 제대로 좀 보내줘야 하면서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높아졌는가를 생각해보면 무슨 문제가 있겠네. 저는 요런 세 가지 이유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면, 이런 약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혈압을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돌릴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노력은 어렵고 이거는 쉬우니 사람들은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약들을 드시는 건 어떤 기전을 끊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도움이 될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혈액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혈액을 좀 더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